20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는 등 여름 폭염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더위는 24일부터 비가 내린 이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35만 강원도 최대 도시로 성장한 원주시에서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대한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원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해 도례 돋보기 시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강릉단오제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름 폭염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2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치솟고 영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번 더위는 24일부터 비가 내린 이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한낮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립니다. 달아오른 아스팔트 도로는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그늘막부터 가로수와 좁은 간판 아래까지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22일 춘천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또 철원과 태백을 제외한 영서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시민들은 무더위가 더욱 힘겹습니다.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해서 더운데 마스크를 써서 더 더운 것 같긴 해요. 더워가지고 그늘에 쓰고 이제 부채질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어요. 현장 근로자들은 더위가 참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구슬땀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이번 더위는 23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4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3일 화요일까지 강한 햇볕에 의해 낮 기온이 올라 강원 영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이 예상됩니다. 다만 강원 영서 남부는 낮 동안 뜨거워진 공기로 인해 만들어진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 이후에 약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24일 시작된 비가 장마로 이어져 2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이어 28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워낙 더워서 이렇게 마스크까지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힘들고. 더워서 집에 못 있어요. 요즘은. 저런 마트, 은행 그런데 그전에는 작년에는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거 못 가잖아요. 원주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2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원주에서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원주시는 요양과 종교시설, 방문 판매 업소 등을 통한 고령층 감염은 물론 어학원과 헬스장 등을 통한 청년층 감염까지 세대 구분 없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일 원주의 한 보험사에서 경기도 안산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밖에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원주시는 밝혔습니다. 춘천 레저조직위원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2020 춘천 국제 레저대회를 국내 대회로 전환해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 레저대회는 매년 짝수회에는 국제대회로, 홀수회에는 국내 대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회는 당초 9월 3일부터 나흘간 집중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눠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종목도 18개 종목에서 12개 종목으로 줄이는 대신 경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도로 개설 후 남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습니다. 춘천시는 도시열섬 저감 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도로 중앙분리대와 도로를 내고 남은 자투리 땅에 나무를 심는 도로식재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흡착률이 높은 둥근 소나무를 퇴계동 한숲시티 앞 대로변 중앙분리대의 식재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도로 잔여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작은 공원인 쌈지 공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유일한 항공사인 플라이강원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최근 플라이강원에 대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례 돋보기 시간에서는 강원도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과 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살펴봤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의 늪에 빠지면서 한 달 적자만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임직원의 임금 삭감과 무급휴가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저비용 항공사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코로나라는 좀 어려운 또 국난에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슬기롭게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 관광 산업과 연계한 그 모기지 항공이 활성화돼서 우리 강원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의회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위기 해소를 위해 나섰습니다. 의원 발의로 이뤄진 조례안에는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에 긴급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이 담겼습니다. 경영 안정 자금으로 해서 보조금 형태로 아마 지원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원이 이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이제 국회의원님들의 지금 협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재원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고 한다면 그 도민에 대한 그 재정적인 부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자구 노력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1차 계류됐던 조례안은 한 달 후인 지난 18일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시적 지원으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강원도도 재정 지원 근거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두 차원의 유연한 대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긴급 유동성을 확보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지원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와 판로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14개 도시에 취항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노선 개설로 인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 외국 지역의 그 취항 도시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펼쳐서 외래관광객을 많이 모시고 오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을 미친 만큼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크루즈 해운사와 관광업계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일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운수업과 그리고 관광산업 대부분에 지금 고사 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특정 업체 지원은 또 특혜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저희 쪽에서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좀 박탈감이 좀 가중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세금 감면과 그리고 지원 혜택 확대 등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플라이강원. 코로나19 종식 후 양양공항은 물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인구 35만 강원도 최대 도시로 성장한 원주. 이 혁신도시에 이어서 기업도시까지 완성되면서 도시 규모는 커졌지만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요. 원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에 역사와 문화를 입혀서 활성화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침체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던 중앙동 일대. 유명 의류 상점과 가맹 음식점 등이 밀집한 중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빈 점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임대를 써붙인 곳이 한 점포 건너 하나씩 나올 정도입니다. 500m 이내 10여 개 점포가 비어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이 일대 상인들은 신시가지로 유동인구가 유출돼 원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애들에는 뭐 상가 구하려면은 뭐 현금 싸들고 다녀도 매장 자체가 비어 있는 게 없었고 임대료가 워낙 또 비쌌어도 경기 자체가 워낙 좋았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보시다시피 빈 가게가 너무 많을 정도로. 이런 가운데 원주시가 원도심 일대에 역사와 문화를 입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0월 선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과 도로 정비는 물론 소공원 등 휴식 공간이 생깁니다. 강원 가명과 문화의 거리 등의 경관 조명을 설치해 야간 방문객을 늘리는 시도도 이뤄집니다. 아카데미 극장을 다목적 주민 소통 공간으로 만드는 문화대청 근대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낡은 전통시장의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추진됩니다. 여기에 중앙선 폐선에 따라 원주역 일대까지 바람길 숲과 공원 등으로 변신을 앞두고 있어 원도심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처럼 2024년까지 5년간 원주역부터 강원 가명에 이르는 도심 전체에 모두 10여 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업비 규모만 800억 원에 이릅니다. 또 부채 연계 사업이 총 사업비가 801억 원 정도로 해서 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근대 역사 건축물 관련이라든지 해서 일단 저희 그 도시 재생 사업이 추가되어서 먼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이 부채 연계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주시는 단순히 외형만을 바꾸는 도시 재생을 넘어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전통시장 공동 브랜드 개발과 공동 물류센터 운영, 청년, 시니어, 여성,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화 공간 운영 등 상생과 화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천년의 축제 강릉단오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는 강릉단오제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온라인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단오TV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사위를 펼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릉 단오제에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단오TV 실시간 방송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참여도 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온라인 단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강릉 단오제 응원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를 위해 그리고 강릉 시민을 위해 신중을 공정합니다. 직접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사실 매년 단오제 많이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요. 그래도 온라인 통해서 한다니까 좀 새로워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모두 취소됐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길놀이는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특히 21일 시작된 강릉 단오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오TV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와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말솜씨로 소개되는 네티즌들의 실시간 댓글 소개는 온라인 단오제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강릉 단오제가 천년 만에 성공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주말을 맞아 산과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화재도 일어났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
지난 21일 낮 이곳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목을 다쳐 서핑보드에 의지한 채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오후 1시쯤 신고를 받고 구조정을 보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A씨는 해경의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산악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쯤 설악산 중청대피소에서 하산하던 56살 양씨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양씨는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0일 낮 12시 10분쯤 강릉시 이밤동의 한 컨테이너 창고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조립식 컨테이너 13제곱미터와 내부 물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과부하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같은 날 춘천시 동면 진해리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5제곱미터와 냉장고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9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평창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평창군은 만 18세 이상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박과 체험 프로그램,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체험마을에는 숙박비와 마을 정착 프로그램 체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은 두일 1리 약초마을과 백옥포 1리 황토 구들마을, 이곡리 해락촌 마을 등 총 3곳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체험마을 운영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 고파나박물관이 코로나19 극복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고파나박물관은 연말까지 초중 고등학생과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꽃 편지지로 내 마음 전하기, 목판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문화재청 상생문화재 사업인 전통판화학교, 문화형 템플스테이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구군이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문화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 소속된 동아리들 중 10명 내외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지원은 전년도 활동 결과와 특성화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40팀을 선발하고 강사비와 재료비, 체험비 등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학교와 기관 단체별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속초시가 다음 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을 지원했습니다. 기존의 중복 지원으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태백시가 고정형 CCTV와 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2개조를 편성해 평일과 주말 교차로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10분을 초과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장 10m 이내와 소화전 5m 이내인 곳,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행위가 금지됩니다. 태백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6월 하순 들어 최고 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화요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춘천과 홍천, 원주는 33도까지 치솟겠고 동해안 지역으로도 태백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지수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은 화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구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